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지난주 중반 이후에 종목 장세가 좀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끝나고 그 난 이후에 이제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게 예전처럼 그 뭐 중소형 종목들 중심으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 대형 종목들 위주로 펼쳐지는 움직임이 좀 강해요.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LG화학,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그 종목 장세를 주도하다 보니까 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수는 좀 계속 오르는 정고점을 돌파하고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렇게 좀 그 수익을 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죠.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죠. 자, 이런 흐름이 이제 매일매일 달라지는 이런 흐름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어떤 그 주기적으로 달라지는 이런 흐름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좀 잘 포착을 하셔야지만 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매일매일 시황을 통해서 이제 대충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흐름의 변화를. 자, 뭐 삼성전자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뭐 이유야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D램 수요 증가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한다. 그다음에 뭐 환율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그 중에 좀 이제 특이할 만하고 좀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 연말 랠리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그 주도하는 게 이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국인이 주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가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배경에는 뭐랄까 정고점 돌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 얘기냐면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오르면은 일단 지수는 빨리빨리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반도체 시총 1, 2위 다투는 삼성전자와 이제 LG화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반도체주,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차 배터리는 바이든 수혜주라 갖고 뭐 LG화학, 뭐 삼성 SDI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많이 오르면은 지수는 빨리빨리 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2,400선 이하의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게 중소형주들이 많이 오르는 것보다는 그런 대형 종목들이 올라서 일단 지수를 뚫어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로 상황이 맞아떨어진 부분에서 이제 그런 움직임, 특히 이제 뭐 반도체주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매수를 하는 움직임이 보여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근데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하나의 영향을.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D램 수요에 대한 뭐 기대감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은 그냥 삼성전자가 오르고 난 다음에 왜 올랐지 이제 찾으면은 뭔가 명분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 명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떤 종목이 어떤 업종이 올라서 상승해가지고 그게 뭐 단순히 이제 수급에 의해서 상승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명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명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뭐 어떤 그 종목이나 업종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만들어서 이제 가져다 붙여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막 그런 경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일단 2,400선을 뚫고 이제 2,500, 그러니까 이제 2,900을 가기 위한, 3,000을 가기 위한 어떤 지수 3,000, 우리가 지수 3,000을 못 가봤죠, 아마? 네. 3,000을 가기 위한 이제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계속 상승할 거라는 예측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 효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게 꼭 바이든이 아니어도 돼요. 트럼프여도 되고 바이든이어도 되는데 미국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은 무조건 경기 부양책 대대적으로 할 것이라,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막 상승 이제 돈을 다시 부양책을 많이 써서 상반기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여러 가지 뭐 환율 면에서도 그렇고 뭐 일단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새로 이제 변화가 생겼잖아요. 생겼으면 이제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일단 대한민국의 개미들이 2,400선만 넘으면은 매도를 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이제 뭐 학습 효과. 그러니까 2,400선만 넘으면 늘 기관이 먼저 뒤통수를 쳐가지고 지수를 박스권으로 밀어놓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개미들이 먼저 이제 학습 트라우마 같은 학습 효과 때문에 다시 먼저 이제 선수를 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단 말이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려, 그런 뭐 학습 효과를 다시 좀 되돌리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먼저 지수를 돌파시켜 놓고 매수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이제 지수를 2,500선으로 돌파시켜 놓겠다, 2,500선 이제 2,400선 뚫어서 박스권을 뚫어 놓겠다, 뭐 이런 뭐 시그널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2,900, 3,000 요런 선까지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한 8만 원대, 9만 원대 그 사이, 이제 9만 원대까지 가면은 뭐 거의 뭐 될 것 같은 생각, 그런 이제 계산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만 원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 계속 외국인이 하고 기관이 계속 사서 한 8만 원까지 만들어 놓는다면은 지금 한 15,000원 정도 더 올려서 만들어 놓는, 그게 쉽지가 않죠. 삼성전자 같은 큰 종목에서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계속 한 7만 원 정도까지 아마 외국인하고 기관이 끌어올려 놓으면은 개미도 추격 매수세가 붙어가지고 8만 원대까지 갈 가능성은 있어요. 가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지수도 이제 뭐 2,500선을 뛰어넘어서 2,700, 2,800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겠죠. 순환매.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오를 수는 없으니까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이제 중소형주, 다른 업종주, 뭐 텍트주 이쪽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박스권 돌파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외국인이 주도해가지고 2,500선을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던 적은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지만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3,000 간다는 그런 뭐랄까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늘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뒤통수를 쳐가지고 주가를 쫙 밀어내서 다시 이제 박스권으로 밀어놓고 했던 경험이 많은데, 글쎄 이번에 모르겠어요. 이번은 이제 정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뭐 어떤 단지 수급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주변 여러 가지 증시를 둘러싼 환경들이 이제 좀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변수들도 좀 악재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늘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돌발 변수라는 게 늘 있기 때문에 어떤 악재가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악재가 안 나오기를 이제 좀 바라야 되겠죠. 미국 대선 랠리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큰 흐름을 이거는 이제 뭐 어떤 그냥 제가 여러 가지 뉴스거리라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막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뭐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시나리오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뭐 참고를 해보시고. 일단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종목이라면 이러지는 않겠죠, 그죠? 이런 이제 흐름은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제 사실 삼성전자하고 LG화학이 많이 오르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까지 올라 버렸잖아요. 시총 상위권 종목. 셀트리온이 좀 빠지고, 그죠? 네, 그다음에 LG 생활건강도 좀 빠지고.
뭐 하여간 시총 상위권 종목 중에 한 60-70%가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는 많이 하락 못 오르고 이제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불구하고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맨날 시황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이런 데는 겁니다. 시황은 그날 흐름이 어떤 흐름을 보였고 지수가 이 지수가 이런 흐름을 보인 데는 이러이러한 요소들, 이러이러한 뉴스들, 이러이러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제 왜 이만큼 올랐는데 그러니까 장중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가를 이렇게 파악하는 거, 그게 이제 시황인데, 그게 이제 그 향후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주가를 내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뭐가 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해서 내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죠? 네. 뭐 자꾸 이렇게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자꾸 그런 걸 시황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맨날 뭐만 중요시하면 뭐가 오를 것인가, 어떤 종목이 오를 것인가, 이런 부분에만 중점을 두죠. 근데 그게 어떤 종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오늘 하루 올랐다고 쭉 오르고 그러진 않죠, 그죠? 그러진 않고 그냥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수급에 의해서만 오르고 이런 거는 없죠, 그죠? 단기적으로 오를 수는 있지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황을 맨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쁘다 해가지고 시황을 안 보고 시황은 사실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보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유튜브들도 보니까 마감 시황 시황 장중 시황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데, 보통 여러분들 저녁에는 아니어도 한 5시 가능하다면 5시 뉴스 한 4시 뉴스 이런데 뉴스를 들을 수 있는 분이라면은 라디오 같은 걸로 그 뉴스에 보면은 이제 증시 시황 마감 시황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해줘요. 특히 이제 어디 라디오가 생활경제 뉴스 이래가지고 이제 4시에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장 마감 후에 그런 걸 해주는, 그런 거라도 들으면은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거조차도 이제 자기 바쁘다 귀찮다 이런 이유로 안 하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어도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건, 그거는 좀 욕심이고 되지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주식을 하겠다고 이제 뛰어들었으면은 최소한 시황 정도는 매일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또 중요시 여기지 않는 이유가 보면은 대부분 그거예요. 이미 지난 다 끝난 장을 뭘 다시 되돌아봐서 뭐 하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일 이제 많이 오르는 종목 찾아가지고 이게 왜 내일 오를 종목, 많이 오를 종목, 이런 종목을 찾기도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이미 지난 장세를 뭐로 보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신 분들. 근데 좀 이렇게 좀 하다 보면, 나중에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시황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좀 알 수가 있죠. 그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런 부분도 다 제가 매일매일 시장 상황을, 장세 흐름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의존하기보다는 남한테 본인이 자꾸 이제 뉴스를 보고 접하면서 본인이 자꾸 그거를 이제 분석할 줄 알고 나름대로 이제 개인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고 이렇게 돼야지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이제 수익은 안 나더라도 최소한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키는 투자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는 투자가, 여러분들은 근데 이게 경력이 짧은 분들은 어떻게든 수익만 내려 그래요. 주식에서는 맨날 수익만 내려 그래요. 은행에서는 여기 A은행에서 2% 이자 주는데 B은행에서 5% 이자 준다. 그러면 이제 3% 더 주는 거잖아요. 3% 더 주는데 그거 새로 어떤 적금 통장 있으면 가입하려고 새벽부터 줄 쓴단 말입니다. 근데 주식에 뛰어들면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주식에 뛰어들면은 한 10% 수익 나면은 아주 성에 안 차합니다. 아주 내가 이거 보려고 주식했나 이러면서 20-30% 되는, 하루에도 20% 30% 상승하는 그런 종목만 찾으려고 기를 써요. 근데 그게 내가 찾았다 치더라도 그게 여러분들 쉽게 됩니까? 그게 안 되죠. 사이클 처음 사가지고 배운 사람하고, 배운 지 한 달 된 사람하고 10년 된 사이클 선수하고 붙여놓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경기가 안 되듯이
내가 뭐 이렇게 그런 뭐 요령이나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당장 내가 뭔가 그 욕구만 강한 거죠. 20-30% 막 수익 내고 싶은 욕구만 강해가지고 그런 종목만 찾아다니고 뭐 하루에 뭐 3%, 4% 오른 종목들은 별로 관심도 안 주고 아이고 뭐 되게 막 뭐랄까 기대감이 굉장히 없고 이런 좀 그런 이 사람의 심리란 말이죠.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죠? 은행 이자는 막 2-3% 준다 해도 막 더 준다 해도 갈아타고 하면서 주식에서는 뭐 10% 정도 뭐 수익이 나는 건 아주 가소롭게 여기고 이런 게 그 초보 투자들의 기본적인 그 마인드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빨리 버리셔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그 몇십 프로 수익이 나는 위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노하우로 쌓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만한 수익을 이뤄내는 수 있는 것도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뭐 계속 그 급상승하는 종목을 잡아가지고 뭐 그것도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거의 뭐 자주 일어나지 않는 거의 뭐 심각하게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일단 버려야 돼요. 버리고 이제 지키는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떻게든 내가 원금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게 자기 그 스노우볼처럼 조금씩 재산이 불어나는 것이고 그런 자기 상황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하여간 오늘 뭐 삼성전자 얘기하다가 뭐 희한한 데까지 3.4% 빠져버렸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마감 시황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마감 시황이 아니어도 장중 시황이라도 이제 수시로 시간 되는 틈틈이 체크를 해보고 오늘 증시가 이렇게 끝났는데 왜 이렇게 끝났는가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고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도 이제 예습이 있고 복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지난 거 한번 되돌아보고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내일은 어떻게 장이 펼쳐질 것인가 예측해보고 뭐 꼭 자기가 예측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될 가능성은 뭐 퍼센테이지도 나오지 않는 거 확률적으로도 나오지 않는 것이지만 일단 뭐 자기가 예측한 대로 일단 움직여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내 예측이 맞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깨우쳐 나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뭐랄까 좀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계좌가 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상에 뭐 공짜는 없죠, 그죠? 네. 여러분들 하여간 뛰어들었다면은 최소한의 이제 해줘야 될 것 해줘야지만 자기 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 또 새로 장이 시작하는데 이제 뭐 연말도 다가오고 여러분들 자기 투자 습관 같은 거, 자기 투자 성향 같은 거 좀 수익이 안 나면은 조금씩 한번 뭐가 잘못됐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한번 변화를 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